안녕하십니까. 주식 완전 정석입니다. 오늘은 한 종목 한 종목 분석한다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위주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산 종목도 있고 최근에 산 종목도 있지만 순서 없이 그냥 보유 종목 보이는 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아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기아자동차는 매입가가 87,500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기아자동차는 기술적으로 볼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지점 박스권 상단을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이런 기아자동차는 현재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이며 앞으로 나올 신차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20만원의 고점을 넘어서 15만원, 16만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앞으로 나올 차 스포티지, 니오, 기타 여러 신차가 있죠. K9, 전기차 이러한 것을 본다면 기아차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10만원을 찍었을 때가 애플카 뉴스와 함께 1월에 고점을 찍었지만 이 지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실적만으로 본다면 10만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추세는 큰 우상향을 만들고 있으며 저점의 각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여기서 돌파가 나왔는데요. 현재 최근 지수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였던 기아자동차가 약 6개월 정도 쉬었으며 이 순환매가 한번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며 혹시나 이 지점이 무너진다면 7만 5천원 정도 손절할 생각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CJ 보겠습니다. CJ는 많은 계열사를 들고 있는데요. CJ 프레시웨어, CJ 제일제당 등 우량한 회사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CJ E&M 또한 엔터테인먼트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꾸준히 후하향하고 있으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소비재 쪽 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CJ가 이러한 지점을 뚫고 크게 한번 상승해 보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10만원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봐도 지금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보십시오. 30만원에서 지금 현재 1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는 거의 매우 저평가 상태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보통 지주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상황이 많은데, 하지만 최근에 계열사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적어도 CJ는 20만원까지는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힘들다 하겠지만 충분히 15만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CJ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매에 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차트를 보신다면 CJ의 경우에 꾸준하게 추세 하락을 하였지만 여기서 바닥을 뚫고 코로나 이후 점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모양입니다. 이 추세가 지금 1차적으로 나온 추세이고요. 이러한 추세를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13만원 정도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지만, 하지만 시장의 상황이 우호적으로 바뀌며 계열사의 수익이 좋아진다면 이 15만원을 넘어서 채널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3만원 부분에서 1차적으로 짧게는 목표가를 잡으면 안정적일 것 같고요. 이 이후의 상황은 그 당시 시장의 상황과 계열사의 상황, 실적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실적만 본다면 형편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단 여행객 수요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흑자는 나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흑자 구조는 여행객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화물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대한항공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인건비가 가장 높고요. 두 번째로 유가죠. 기름이 대한항공에서 나가는 돈이 가장 높다고 하겠는데, 대한항공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환율이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행기를 렌트하는 입장에서 대한항공은 환율이 대한항공에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반은 좋고 반은 나쁘지만 미래를 본다면 이제 여행객 수요가 반드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이 조금 더 백신 주사를 국민들이 다 맞고 하면 조금씩 여행객 수요가 풀리면서 실적은 과거의 영광을 단기간에 누리기는 힘들겠지만 어떠한 면을 보아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고점을 찍고 한번 눌린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은 28,200원에 진입했는데요. 아마 이 상황을 본다면 바닥은 못 잡았지만 일단 눌림은 잡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여기 돌파하는 지점에서 진입을 하였는데요. 이 지점 이후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이 추세가 멈추지 않는 한 꾸준히 홀딩할 계획이지만 28,000원 대비해서 이미 20% 최고 24%까지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를 한다기보다는 31,000원이 무너지면은 정리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번 짧게 끊어주고 지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다시 조금 더 비싸게 사던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눌림에 매수하던 31,000원에 매수하던 그러한 작전을 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삼천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또한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었습니다. 물론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기저효과가 되게 심한 종목이고 실적 또한 영업이익이 매해 이렇게 기복이 심한 종목입니다만 길게 보면 삼천리는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천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업이익을 본다면 항상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최고점 지점에서 최저점까지 거의 10년을 내린 종목이죠. 사실은 말도 안 되게 내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삼천일리의 매력은 특별한 영업이익은 없지만 최근 이 돌파 지점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돌파 지점에서 88,000원 정도, 요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진입을 한 이유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며 이미 하방에 추세 하락에 저항을 뚫고 이제 처음 나온 돌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이며 사실 삼천리는 가스를 취급하는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오일, 크루드 오일, 브렌트 오일 여러 가지 기름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나면 다음에 가스 가격이 상승합니다. 삼천리뿐만이 아니라 SK가스 또한 삼천리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아마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가스 가격도 같이 상승할 영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삼천리에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으며 유가 상승을 꾸준히 관찰하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 이루어내지 않을까 합니다. 삼천리 차트 한번 볼까요? 삼천리는 주봉상 추세 우하향을 끝내고 코로나 이후 이러한 부분은 지금 거의 고점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리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많이 부담스럽고요. 추세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 지점 정도 되겠죠. 9만원 정도 눌리지 않고서는 지금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는 삼천리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닐까 하지만 가치주로 본다면 89,000원에서 9만원 정도는 다시 한번 눌림이 온다면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특별히 말이 필요 없는 기업이죠. 자동차 판매가 제네시스의 런칭이 훌륭하게 끝났으며 앞으로 나올 신차 또한 디자인이라든지 무엇이든 어떠한 차도 현대차는 요즘 디자인을 잘 뽑아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차에서 좋은 디자이너가 많고 그리고 좀 고급화 전략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사실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 수 있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 디자인 영향을 많이 받는 현대차가 한 번 더 지수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이미 미국 국내에서 이미 사상 최고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현대자동차의 최고가 28만원, 30만원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수가 우호적인 면으로 보아서는 당장 30만원까지 간다기보다는 적어도 26만원, 7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세를 보더라도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추세는 이미 우상향의 각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24만 3천원에 매수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되겠죠. 주봉상 횡보가 끝나고 돌파하는 지점,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 지점이 끝나면 앞으로 이 가격만 버틸 수 있으면 현대차 주가는 아마 27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 이후의 주가는 아마도 이 이후에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동나비엔 보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이 참 재미있는 기업인데요.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먼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동나비엔은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철저하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6만 7천원, 3만원, 6만 7만원, 3만원 계속 이렇게 이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경동나비엔 이번에는 고점 뚫고 하이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경동보일러는 2016년도부터 20년 거의 5년간 횡보하였지만 이번에 큰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면서 단기이익 또한 사상 최대치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4년째 1위를 하고 있으며 지금 중국 시장이 석탄에서 냉난방을 도시가스로 많이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수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또한 지금의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데요. 클린에너지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 규제의 영향으로 보조금 또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해외 시장까지도 석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동보일러는 보편적으로는 5년째 박스를 뚫어낸다면 경동보일러는 10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으로만 본다면 이미 7만원이 아니라 이 실적은 벌써 12만원, 13만원을 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실적이기 때문에 경동보일러 돌파 이후의 모습을 잘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LG이노텍 보겠습니다. LG이노텍도 마찬가지죠.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루었고 주가는 실적에 비해서 덜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점이 23만 8천원, 당장은 고점까지 닿으면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실적이 우상향하는 각 영업이익이 충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은 30만원 근처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또한 보시면 저점을 찍고 꾸준히 우상향의 각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봉의 각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단기보다는 중기적 흐름으로 판단해야 될 확률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26만원, 7만원까지는 충분히 추세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관찰하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진입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판매가 느는 관점에서 진입을 하였고요. 이미 이 지점에서 바닥을 찍고 현재 꾸준히 추세 우상향을 하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1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텐데요.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1개월, 2개월, 3개월 거의 반년 정도 쉬었습니다. 이제 주식이 움직일 때가 됐는데요. 이러한 것은 아마 외국인 수급이나 이러한 것을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이달까지는 조금 조용히 움직일 수 있겠으나 오히려 30만원쯤 되면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실적만 본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 쇼티지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품 공급이 조금 힘든 상황도 있으며 매출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상쇄하고 다음 분기에서는 이전 고점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한국전력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지수가 꾸준히 우하향하였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근래에 보기 드문 지수죠. 어떻게 이렇게 지수가 6만원에서 15,000원까지 1년, 2년, 3년, 4년, 오늘 6년을 빠졌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렇게 6년이 빠지는 동안 이 시기에 한전이 처음으로 적자를 냈어요. 이게 처음으로 적자를 내다 보니까 아니군요. 여기서 적자가 있고 여기도 적자가 있고. 하지만 최근 10년 중에는 2019년도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전기세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적자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전기세를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공시한 바와 같이 6월쯤부터는 이제 전기세를 연동제처럼 전기세가 바꿔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은 사실은 더 이상 내려가기도 힘들 뿐더러 내려오면 사모아도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배당받으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하며 한전 특성상 급격한 수익보다는 원형 바닥형을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급격한 이득보다는 천천히 긴 안목으로 중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인제약 보겠습니다. 환인제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환인제약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당기순이익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지만 주가를 보시면 2018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보다도 지금은 거의 3배에 가까운 이득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2018년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 디스카운트 된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만 본다면 환인제약은 3만원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보고
35,000원도 어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인제약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으며, 조금 흔들림도 참을 수만 있다면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따라가기 때문에 추세 하단 이렇게 눌리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조금 빠진다고 매수한다기보다는 적어도 매수하는 자리라면 고점 대비 15% 정도 넉넉하게 빠진 게 눌림이 아닐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3% 4% 빠졌다고 이렇게 이건 눌림이라고 사지만, 사실은 3, 4%는 하루에도 움직일 수 있는 가격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보다는 고점 대비 15%에서 30% 사이 빠졌을 때 한번 진입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터는 비슷한 업종이지만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터의 가장 매력은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터 자체 회사만으로도 꽤 괜찮은 회사지만, 다우기술은 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움을 보유한 회사가 다우기술이며, 또 다우데이터는 다우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결국은 다우데이터, 다우기술, 키움 이렇게 다단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당장은 다우기술이 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거의 1조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으며, 다우데이터 또한 다우기술의 지분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또한 매우 우량하다고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죠. 이런 걸 본다면 지수는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영업이익만 본다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지금 고객 예탁금이 70조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거래는 계속 활발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키움증권의 영업이익은 최소한 유지되거나, 또는 해외 주식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주식 또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한 번 더 주가는 레벨업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우데이터 너무 싸도 너무 싼데요.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은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영업이익 자체만으로는 이미 박스권을 넘어서 벌써 한 4만원까지는 가 있는 수준의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곧 이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단기적인 움직임은 다우데이터가 다우기술보다는 양호하기 때문에 다우기술이 먼저 움직이고 차후에 다우데이터가 먼저 움직이고 차후에 다우기술이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우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면 그 다음 다우기술을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LGU 플러스 보겠습니다. LGU 플러스는 매우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거의 2년을 횡보한 종목인데요. 이 횡보를 떠나서 영업이익은 매 분기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 또한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LGU 플러스의 매력은 꾸준한 성장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LGU 플러스가 업계 3위라고 하지만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상황입니다. 업계 2위가 KT, LGU 플러스가 3위인데 사실상 뜯어놓고 보면 KT가 업계 3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T의 매출 중에 많은 부분이 유선전화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LGU 플러스가 영업이익률이나 전체적인 균형이 밸런스가 훨씬 좋다고 생각됩니다. LGU 플러스는 넷플릭스 또한 단독 계약을 하였으며, 앞으로 디즈니 채널을 만약에 런칭만 시킬 수 있다면 향후 가장 기본적인 수익은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을까 합니다. LGU 플러스는 바닥을 짚고 현재 우상향 정배열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수는 이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사는 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덤비기보다는 아무래도 조정을 한번 받으면 다시 도전하기 좋아 보입니다. 당장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손대기보다는 기다리시거나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KT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TNG 또한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보시다시피 KTNG의 경우에는 전자담배가 많이 팔림으로 해서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으나 수급이 꼬이는 바람에 기관 외국인들이 연일 KT를 많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점은 나온 상황이며 지금 현재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8만원에서 8만 5천원 사이는 매우 저렴한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점을 깨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게 실적이 이 지점마저 무너뜨리기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혹시나 무너진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15%씩 나누어서 매집을 해도 배당받으면서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최근 실적이 영업이익이 조금 빠졌는데요. 뉴스에는 홍삼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영업이익이 줄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탓하기보다는 아마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멈춘다면 언제든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차트상 본다면 이제 곧 약 3주에서 한 2달 정도만 기다리면 이제는 추세상 돌파 지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쯤에 큰 흐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예상되는 가격은 87,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 지점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실적을 믿고 이 지점에서 미리 더 저렴하게 들어가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크게 더 떨어지면 더 살 각오로 부담 없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SK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SK인데요. 전에 이 지점에서 저희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SK는 매우 좋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바이오, 수소, 텔레콤, 반도체 등 최고의 지주사 중에서도 투자형 지주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계열사들의 자산 대비해서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36만원 1월에 고점을 찍고 여타, 현대차, LG전자 비슷하게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실적이 좋은 기업이면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오히려 고점을 뚫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아닐까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가 매우 의미 있는 주이자 앞으로 미래의 반년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편안하게 산다면 이 지점이 되겠죠. 28만 5천원에서 26만원까지는 눌리면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대로 보입니다. 만약에 23만원이 무너진다면 아마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최근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이 고점을 뚫고 앞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기다려보면 36만원을 넘어서 처음으로 SK 역사상 박스권을 뚫고 가지 않았던 길을 가볼만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2021년 거의 7년간 6년 가까이 이 30만원대를 뚫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SK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단 여력이 있으며 성장성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올 한 해 또는 내년 초에는 이미 36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보겠습니다. 강원랜드는 대한항공과 비슷한 모양인데요. 이미 추세 상승에 돌파는 한 상태이며 이미 이 가격이죠. 25,000원에 진입했 26,000원 돌파하는 날 진입을 하였는데요. 길게 보는 관점보다는 강원랜드는 추세를 유지하면서 추세가 멈추지 않는 한 꾸준히 홀딩해야 할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뭐 딱히 목표 주가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대략 3만원 근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욕심 부리지 않고 3만원 정도 오면은 모두 정리할 계획입니다. 코나이가 조금 저한테는 많이 어려운 종목인데요. 일단 코나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카드라든지 뭐 코로나 때 뭐라고 하죠? 가상화폐는 아니고 그 디지털 카드 있죠. 그 신용카드처럼 생긴 건데 왜 이번에 코로나 힘들어서 막 돈 나눠주고 하는 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러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칩 특허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신용카드에서도 많이 쓰이고 지역화폐죠. 지역화폐 쪽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역화폐 쪽에서는 우리나라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화폐가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활성화가 되는 걸 가정한다면 6만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상 최대 실적이 10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으면 지역화폐가 앞으로도 활성화된다고 가정하면 과거의 10만원까지는 못 가도 이전 고점의 40% 정도 할인한 가격 6만원까지는 마땅히 가야 할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보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한국사이버결제는 현재 여기서 박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입을 해서 움직임이 느린데요. 아마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45,000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싸게 진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못하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네이버 결제 모든 것을 담당하는데요. 네이버 포탈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제액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부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만 보아도 거의 우상향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네이버가 더 강화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네이버와 함께 같이 커나갈 기업이 아닌가 합니다.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가 한때 큰 히트를 치고 1월달에 고점을 찍었는데요. LG전자가 좋은 기업이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거의 5천억 정도 연 손실이 나던 부분이 이제 흑자로 돌아설 계획입니다. LG전자의 실적만 본다면 이미 2007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의 가격이 14만 9천원 현재 가격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전장부품 그리고 핸드폰 사업의 철수로 수익이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을 공급하는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정고점은 단기간에 갈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수급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20만원대, 23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연컨대 실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최근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 쉼의 끝은 곧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글로벌 정치가 우호적이기 때문에 LG전자 충분히 19만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만원에 사신 분들, 1월달에 사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기다리면 언제든 수익 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LG전자와 마찬가지인데요. 2차 전지주이면서도 화학주이기도 하죠.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유가 상승도 매우 긍정적이면서 2차 전지도 LG와 큰 무리 없이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 지점은 곧 뚫리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이 지점이 뚫리는 것은 적어도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술적 분석상 추세적으로는 한 2주 정도 소모될 것 같지만 어쨌든 실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커진다고 본다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좀 긴 안목으로 홀딩해보는 전략이 어떨까 합니다. CS윈드 클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인데요. 미국의 바이든 님이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뉴스 외에도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데요.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주기도 하며 한 파동 정도 더는 아마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미 지수가 박스권에서 지금 눌린 상태를 탈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CS윈드는 지금 매수하기는 매우 적절하지 않을까 하며 이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YG엔터입니다. YG엔터는 52,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아마 저번 주죠. 박스를 52,000원대 돌파했으며 이때 산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눌려 있다가 지금 백신 소식과 함께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주가 기대가 큰데요. 아마 돌파 관점에서 제가 진입한 것 같습니다. 엔터주는 지금까지는 답답한 흐름을 보였으나 앞으로 코로나 이후 세상이 온다면 충분히 과거의 영광을 찾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꾸준히 추세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좀 꾸준히 홀딩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눌린다면 지금 산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눌리면은 5만원에서 45,000원 정도 어떨까. 이 사이는 매입을 하셔도 주식을 사셔도 안정권이 아닐까 하는 게 지금 이 박스를 탈출하는 게 일단 목표가 될 건데 아마 횡보 후 박스를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지금 과거의 영광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YG엔터 생각보다 코로나에 비하면 실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 5G가 최근 몇 년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이솔루션은 기술적으로는 추세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추세를 지지하는지를 본다면 만약에 지지만 된다면 오이솔루션은 6만원 정도까지는 또는 57,000원까지는 이 언저리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종목은 다 갔는데 얘는 지금 역배열을 이루면서 타 종목 대비 너무 못 간 섹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에서 고점 대비 절반 수준인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으며
작년 12월, 2월부터 해서 5G 수주 비딩이 미국에서 끝났는데요. 이제는 비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이솔루션 외에 기타 5G 업체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차트의 모양은 5G 쪽은 다 우하향 정배열인데 이제 서서히 추세 하락을 마감하고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덴티움을 보겠습니다. 덴티움은 (2020년도에) 꾸준히 지수가 횡보하다가 최근 돌파 후 지수가 우상향으로 반전하고 있는데요. 이 내면에는 뛰어난 실적 향상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고 매출 또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영업이 급격히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부분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기보다는 2020년도에 중국 상해 공장을 완공하였기 때문에 이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영업이익에서 이제 많이 뺏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분기는 이미 이전 고점을 넘었고 다음 컨센서스 역시 추정치 역시 훨씬 더 좋아질 걸 예상하기 때문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본다면 8만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며 실적으로만 보면 10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덴티움은 전 고점에서 40% 정도나 싼 가격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적만 본다면 12만원 정도가 알맞은 가격 아닐까 합니다. 이 종목은 코스닥 150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 종목 또한 최근 코스닥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지수의 흐름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코스닥은 전고점 근처까지 지금 14,000원 정도 하는데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지금은 강력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바이오주 특히 셀트리온의 주가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당장 회복되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목표 주가를 15,000원 정도 잡더라도 기간은 한 2-3개월 정도는 또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고 셀트리온이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충분히 단시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13,000원 손절 잡으시고 손절 잡고 15,000원 정도에서 그 이상도 추세만 유지된다면 홀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조금 나쁘게 나왔는데요. 그걸 제외하면 넷마블은 우량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으면 NC소프트, 웅진코웨이, 그냥 코웨이죠. 코웨이 지분도 가지고 있는 우량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대작이 안 나오고 히트작들이 조금 안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게임 개발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히트작을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합니다. 넷마블이 최근에는 좀 쉬어가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이 박스권을 뚫는다면 15만원만 뚫는다면 17만원까지는 단방에 갈 수 있겠습니다. 넷마블의 움직임의 특징을 잘 보면 박스를 뚫는 순간에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매우 큰 변동성을 가진 좀 특이한 종목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넷마블은 이 추세 하단 정도 13만원에서 14만 사이에서 매수하시고 15만원을 뚫는다면 17만원 정도까지는 봐도 충분히 무난하지 않을까 합니다. PSK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장비주이며 글로벌 1위 기업이죠. PSK는 현재 매출 영업이익 다 사상 최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하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추세 하단에서 철저하게 잡지 않으면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저점을 잡는 것보다는 43,000원 정도에서 지금 가격 근처죠. 돌파하는 순간 아마도 지수가 이전 고점 또는 이전 고점을 능가하는 방향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PSK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유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종목을 좀 많이 사는 편이라 보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결국은 좋은 종목 한두 종목이 이 전체 손실을 커버하면서 나머지는 수익으로 안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월가의 영웅 피터린치는 1500 종목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50 종목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짧게 설명하였고요. 자세한 부분이나 관심 있는 종목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충분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고서 참고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완전 정석이었습니다.